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유엔타로입니다. 오늘 리딩은요, 이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일어날 기쁜 소식, 그리고 이 소식이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제가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버텨왔던 시간, 아무도 몰라줬다고 생각한 노력, 그리고 속으로만 삼켜왔던 이런 마음들, 이런 감정들, 이걸 수호 씨는 전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리딩 번호 고르실 때는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내 마음이 가장 끌리는 카드, 그리고 뭔가 이 카드를 봤을 때 내 수호신이 같이 떠오른다, 이런 느낌의 카드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카드에서 마지막에는 수호신의 메시지랑 여러분이 오늘부터 7일 정도, 일주일간 내가 주문처럼 말하면 진짜 행운을 끌어다주는 주문의 메시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 저와 같이 해보시면서 오늘부터 7일 이후에 이 올 어떤 모든 그 기쁜 일을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해주시는 그 마음으로 가볍게, 재미있게, 기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1번 분의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 분의 상태, 무의식을 먼저 보도록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많이 참아요. 그리고 버티고 스스로를 설득해온 시간들이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억울한데 말을 안 한 것도 되게 많고요.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어떤 공정함을 좀 지키려고 했던, 평정심을 좀 잃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도 보이고요.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걸 이제 겉으로 드러내고 결정을 딱 하는 순간 이게 뭔가 무너질까봐 선택을 계속해서 좀 미뤄왔던 상태다라고도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문제나 내 고민, 나만의 어떤 생각, 내가 혼자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이런 부분들을 아무한테도 좀 정확하게 시원하게 말을 못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결론 내리고 혼자 정리하고 이런 시간들이 좀 반복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무의식에는 이게 맞는 걸까? 내가 너무 참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어요. 내가 이러다가 화병 걸리는 거 아닐까? 그리고 내가 뭔가 이게 맞고 틀리고를 사실상 뭐 내 직감이 말해주는 게 가장 정확하기에 하겠지만 어찌 됐건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여러 사람한테 최소한 뭐 두세 명이라도 공유를 해보고 각자 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거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난 저렇게 생각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들도 있는데 나는 사실 1번 분은 계속 나 혼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이 제일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좀 다른 관점으로 보면 내가 나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정확한 문제를 좀 냉정하게 바라보기 어려울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혹은 내가 이루고 싶은 바람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 나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1번 분이 1번 분의 감정을 억누른 채로 되게 올바른 사람으로만 살아야 한다, 정직한 사람으로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살아온 게 문제가 돼요.
왜냐면 나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로봇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 감정을 한평생 다스리느라 너무 애써온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바라는 것도 사실 거창하지 않아요. 뭐냐, 누군가가 내 입장을 제대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내가 옳았다. 네 행동이 맞아. 네 의견이 맞아라는 걸 좀 결과로 증명받고 싶다는 마음도 있고요. 감정적으로도 안정되고 좀 존중받는 위치에서 있고 싶다. 나는 사람들한테 엄청 무슨 뭐 나를 무슨 맨날 이해해달라 이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그들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줄 만큼 나도 최소한의 존중을 받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1번 분은. 자, 그렇다면 신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라고 물어보면 신이 우리 1번 분을 돕는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1번 분은 감정적으로 무너지지도 않으면서 누군가를 해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버텨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복수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쉽게 선을 넘지도 않았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어떤 품위를 지키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도움받을 자격을, 신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자격을, 신으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쌓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돕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나 스스로 하늘이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자격을 누가 알아주든 모르든 계속 쌓아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이 내게 줄 어떤 기쁜 소식, 이게 뭐냐? 일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기쁜 소식은요, 1번 분에게 있어서 인정받는 거, 그리고 1번 분이 움직이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이에요. 현실적으로 이런 게 보이는데 뭐냐? 내가 했던 선택, 혹은 내가 말하지 않았던 어떤 진실, 나만 알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결과로 증명되기 시작해요. 누군가의 사과,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가 네 말이 맞더라. 맞아. 네가 말한 게 맞아. 맞아. 네 선택이 맞아. 맞아. 네가 느낀 게 맞아. 이거를 간접적으로라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기다리던 연락, 어떤 제안, 기회 이런 게 아주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흐름도 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정을 받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너가 느낀 게 맞았다, 네 말이 맞았다 이렇게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일이 생긴다거나 또 1번 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어떤 소식을 듣는다거나,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멈춰있다고 생각했던 우리 1번 분의 일상이 바빠지는 에너지 흐름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주는 1번 분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이득은 결국 1번 분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존감도 회복되고 어떤 선택에 대한 후회도 많이 감소할 거고, 내가 이걸 선택해놓고도 계속 나 혼자 생각해야 되니까 후회를 했다 말았다 이게 반복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후회도 반복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결정이 훨씬 빨라진다라는 거고, 감정 소비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감정적으로 막 에너지를 소모하고 이러던 것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뭐 좋은 일 하나가 생긴다 정도가 아니라 1번 분이 그동안 감정이 되게 많이 억눌려 왔잖아요. 이게 바로 잡히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직업적이나 혹은 뭐 사업적이나 이렇게 나의 업적인 거, 이 일적인 거, 커리어적으로의 어떤 일이 있느냐, 평가를 받게 되고 성과가 생기고 인정을 받게 되고요. 사람들한테서의 신뢰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전에 뭔가 내가 막혀 있었다라고 보던 나의 어떤 커리어적인 부분의 흐름이 다시금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 사람한테 맡기자. 누군가가 우리 1번 분한테 맡겨보자. 이렇게 좀 나한테 맡기는 어떤 그런 선택의 흐름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보면 이 보너스가 생겨요. 혹은 추가 수입이 생긴다거나
예상치 못한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유입이 있다거나 하는 것도 다 포함이고요. 손해라고 느꼈던 일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뭐 잠깐 지출하고 뭐 투자하고 이렇게 좀 소비하고 이런 것이 일단 돈이 나가니까 그건 좀 이런 돈도 아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땐 내가 썼던 그 돈이 나를 장기적으로 행복하게 해준다거나 장기적으로 기분 좋게 해준다거나 장기적으로 내 몸과 마음에 도움을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득이 되는 구조예요, 돈을 썼을 때. 그리고 인간관계적으로도 1번 분이 나를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태도를 바꿀 거예요. 뭐 미안하다 하거나 내가 널 오해했다 하거나 아니면 뭐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1번 분을 본인들이 오해했던 이것을 좀 인정하는 그런 흐름으로, 그래서 뭐 그렇게 자신들이 고집했던 그런 방향을 좀 꺾는다든지 말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관계 정리도 1번 분이 굳이 에너지를 들여서 관계 정리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억지로 끊지 않아도 멀어질 사람은 멀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적인 부분을 볼 때도 감정 표현이 서툴던 사람이 이렇게 보면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나도 상대도 감정 표현이 서툴었던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서툰 감정이 좀 자연스럽게 융화되는 그런 흐름이고, 좀 솔직함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내가 상대한테 솔직하게 고백을 하거나 상대가 나한테 솔직하게 고백을 하거나 혹은 이 관계적으로의 진전이 되는 그런 계기들이 있다는 거고, 나만 애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연애적인 부분에서 또 많이 사라질 거예요. 그것만 좀 많이 사라져도 나도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억울하거나 서운하지 않거든요. 그런 게 있다는 거고, 건강도 보면 1번 분이 마음이 안정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자는 문제라든지 뭐 소화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라든지 이런 컨디션이 같이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성으로 받는 어떤 이런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신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고 볼 때, 자,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1번아, 너는 이미 충분히 참았고 충분히 인간다웠어. 이제 너를 막 증명하거나 누군가한테 네가 느끼는 그 감정이 왜 들었었는지를 설득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증명해 줄 차례니까. 그래서 너는 혼자가 아니었고 내가 항상 너의 곁에 있었다는 걸 지금부터 너가 느끼게 해줄게. 지금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번 분이 마지막으로 이걸 좀 해보시면 좋은데요. 오늘부터 이 리딩을 듣는 순간부터 7일 정도만, 딱 일주일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혼자 말해보세요. 나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신의 도움을 허락할 겁니다. 이렇게 나는 신이 주는 이 도움을 다 받아들이고 허락할 거예요. 이렇게 혼자 한 7일 동안만 말해보세요. 대신 그 말을 할 때는 진짜 진심으로 신의 도움을 받을 거고 신의 도움을 받고 허락한다는 그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느껴주시면서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허락을 해주겠다라는 거에만 내 진심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2번을 고르신 분은 단순히 뭐 좋은 일이 생겨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제야 나를 나답게 살게 만드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고 버텼던 마음을 좀 풀어주는 그런 신의 개입이 있겠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현재 나의 상황, 나의 무의식, 나의 감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에너지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한계선을 좀 넘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참아야지만 유지되는 관계,
내가 아니면 안 굴러가는 이 환경, 현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으면 어땠을까? 이젠 내가 여기서 좀 손 떼고 싶은데? 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을 들여다보면 이 카드가 뭐라고 말을 해주냐? 이제 누구라도 와서 나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신호를 계속 내가 내 안에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카드에 끌리신 거예요. 자, 혼자 해결하다가 내 영혼이 지금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고로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문제는 능력이 아니에요. 의지도 아니고 성실함도 아니에요. 항상 내가 감당하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항상. 자, 나한테 불리한 선택을 내가 해야 됐을 때 이번 분이 어떻게 생각했냐? 이건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일 거야. 라고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설득했어요. 스스로 굉장히 많이 합리화시켰어요. 관계든 일이든 내가 뭔가 양보를 해야지만 유지되는 구조라고 나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답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양보해야 해. 이건 내가 좀 어떻게 뭔가 좀 숙이고 들어가야 해. 내가 먼저 좀 희생해야 돼. 내가 이해해야 돼. 하기 싫어도 일단은 해야 해. 맞춰줘야 해. 그래야지만 뭔가 굴러가고 그래야지만 나한테 보상이 올 거야. 이 믿음이 너무 굳게 있어요. 내가 나답게 하면 진짜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뭘까? 내 무의식이 뭘 계속 바라고 있을까요? 얘는 억지로 선택하는 거 말고 진짜 기쁘게 선택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노력을 막 엄청 많이 미친 듯이 노력하지 않아도 내 일상은 웃음으로 가득해. 웃을 수 있어. 이걸 바래요. 자, 이제 숨지 말고 행복해도 돼. 라고 태양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얘는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쵸? 숨지 말고 그냥 드러나도 돼. 드러내도 돼. 너의 마음을, 너의 진심을 밖으로 드러내도 돼. 그냥 그렇게 행복해도 괜찮아. 라는 겁니다. 신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이 이번 분을 돕는 이유는 분명해요. 왜? 뭐냐? 이번 분은 실력으로 증명해온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꼼수를 쓰면서 살아왔는지. 내가 내 실력이 아닌 걸로 먹고 놀고 그렇게 지내왔는지 아닐 거예요. 말보다 결과로 보여주려고 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단 책임지려고 하고 기대지 않고 스스로 신뢰를 쌓아오고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받을 자격이 신이 나를 돕고 싶어하는 그 자격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신이 나한테 주는 이제 기쁜 소식을 알아볼 거예요. 한번 붕괴가 됐다가 완성되는 흐름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붕괴가 된다 그랬죠.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는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끝나거나 이별하거나 싸우거나 일이 끝나거나 계약이 끝나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한번 싹 하고 리셋돼 버리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확 붕괴가 된다, 무너진다, 끝이 난다, 이 어감 자체가 주는, 이 상황 자체가 주는 공포도 있을 거잖아요, 나한테. 그쵸. 그래서 처음엔 좀 충격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뭔가 해고, 예를 드는 거예요. 전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크게는 해고, 이별, 계약 종료, 관계 단절,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 수가 있겠고, 그냥 소소하고 작게는 그저, 좀 갈등, 오해, 이런 것들 아니면 하려고 했다가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좀 늦어지는 거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붕괴됐던 이게 확 이렇게 밑으로 무너졌던 그게 오히려 나를 살리는 거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의 사이클이 종료가 될 거고 새로운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카드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 나한테 안겨줄 수 있는 이득이 있어요. 무엇이냐?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돼요. 내 인생에서 내가 너무 습관적으로 이번 분은 버티기를 했어요. 버티기. 내가 힘든데 이걸 하면 재밌고 성취감이 있으니까 이걸 할 거야.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힘들면 일단 버텨. 그러니까 버티는 느낌으로 계속 뭔가를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된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결정도 빨라지고 내가 잘못된 건 아니었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고 사람을 보거나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나의 어떤 이 눈이 굉장히 정확해져요. 그동안은 내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살았다고는 해도 내가 객관적인 선택을 하기는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나부터도 이미 너무 지쳐 있잖아요. 너무 지쳐서 제대로 된 걸 보지 못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뭔가 제대로 된 선택? 객관적으로 선택을 했다기에 나도 힘들어서 한 선택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사람도 일도 보는 눈에 대해서 전부 다 정확해지고 조금 확실해지고 쓸데없는 감정들이 좀 거쳐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분야별로 조금 이어서 설명을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직업이나 사업적인 부분에서 이번 분에게 팀, 협업, 제안이 오는 어떤 이런 운들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는 환경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거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찾거나 나한테 연락하거나 나를 발견하거나 나한테 뭔가 어떤 소식 제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기회가 좀 오는 그런 흐름이고요. 작게 시작해서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토대도 나한테 잡혀 있어요. 사업을 소규모로 시작한다든지 뜻이 맞는 사람들과 뭔가 협업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선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금전적으로도 보면 이번 분이 일단 지금까지는 그래도 꾸준히 뭔가 저축을 해오신 것 같아요. 아니면 꾸준한 능력을 쌓아오셨다든지 그래서 그 꾸준히 쌓아온 게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어떤 보너스를 받게 된다던가 성과금을 받게 된다던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로 들어간다라는 것도 포함이에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짜 사람, 진짜 내 사람과 가짜인 내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편이 남아요. 근데 진짜 내 편이 남는 과정은 외롭고 힘들 수도 있어요, 사실. 왜? 여러분, 진짜 내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가려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야 해요. 근데 그 벌어지는 상황이 그렇게 썩 유쾌하고 재밌고 막 행복하지는 않아요.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옆에서 누가 의리를 지킬 것인가를 보기 위해선 힘든 일이라는 게 하나 일어나야 하는데 그 힘든 일에서 내가 재밌냐 이거죠.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고 날 사랑하느냐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선 어떤 갈등 상황이거나 배신을 할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 벌어져야 하는데 그 상황을 그저 재밌게 볼 수 있냐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짜 사람들, 가짜 관계들이 좀 정리가 된다.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이 직감적으로, 감정적으로 좀 공유할 수 있고 좀 통하는 그런 관계가 등장한다라는 거고요. 연애에 있어서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랑이 내게 항상 존재할 거예요. 공식화, 그러니까 비밀리에 연애해야 되거나 막 속여야 되거나 티 안 내야 되거나 이런 거에 이제 힘든 분 같은 경우는 좀 공식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들어와 있고 새로운 인연도 강하게 유입이 되는 흐름이에요. 건강운도 보면 스트레스성 질환을 달고 계셨던 이번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아져요. 수면이 됐건 피로감이 됐건 두통이 됐건 좀 많이 완화된다라는 거고
마음의 안정이 몸의 회복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다. 이건 내가 지금 기분이 얼마나 안 좋은지, 기분이 얼마나 힘든지 이걸 좀 보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수호신의 메시지를 알려드릴게요. 나는 이번아 너가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걸 매 순간 봐왔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를 책임져 주려고 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 그거는 너를 벌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너가 그 일로 인해 해방된다는 증거야. 이거예요. 꼭 이 메시지를 기억해 주시고 행운의 주문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이렇게 말씀해보세요. 딱 7일간만. 나는 끝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수호신이 준비한 더 나은 자리를 허락합니다. 이 메시지를요. 한번 다시 들어보셔도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메시지를 오늘부터 이 리딩을 듣는 순간부터 일주일 동안 그 자기 전이든 혼자 있는 시간에 아침 출근 시간이든 뭐가 됐건 걸어 다니든 그냥 혼자만 딱 이 메시지를 한번 주문처럼 말씀해 보세요. 하루에 딱 한 번씩. 그래서 일주일 뒤가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뒤는 확실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삼 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내게 줄 기쁜 소식. 이제 나의 상황, 무의식, 감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서 제가 리딩을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일단 3번을 고르신 분은 이미 운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운을 딱 이렇게 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카드들을 딱 봤을 때 현실이 완전히 달라지는 소식이 있을 거예요. 막 요란한 느낌은 아니고. 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3번 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3번 분의 속은, 내면은 늘 긴장이 돼 있어요. 되게 좀 뻣뻣하다는 거예요. 항상 긴장되고, 긴장하면 사람이 이렇게 위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욱하고 화도 내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도 이 위축되어 있는 나의 무의식과 감정을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그게 확 하고 터지는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자, 책임감이 있고 현실 감각도 뛰어나요. 그리고 생활력도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불안해요. 한편으론 걱정돼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있어요. 내 무의식에서 나한테 계속 이렇게 말해요. 야, 그래도 이만하면 됐잖아. 근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지? 이 감정이 왔다 갔다 계속해요. 아, 됐어. 너 이 정도면 수고했어. 야, 너 그래도 고생했어. 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 근데 자꾸 마음에선 근데 이건 뭔가 이것보단 좀 더 해야 할 것 같고, 이것보단 좀 더 해봐도 될 것 같고, 이것보단 좀 다른 걸 했어야만 하는 것 같고, 후회도 되고, 좀 불안하고, 괜히 걱정되고, 계속해서 뭔가 두려워요. 그래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내가 분명히 잘했던 것 같은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걱정을 해. 걱정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오늘 충분히 24시간 잘 보냈어. 오늘 하루 잘 보냈고, 내일도 잘 보내면 돼. 근데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계속 불안하고 걱정하는 게 날 떠나지 않으니, 내가 잘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잘하고 있는 게 맞나라고 의심이 돼요. 왜? 잘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내가 잘하고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계속 그리고 잘했다고 스스로가 생각되지가 않아요.
자, 나한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어서 해석을 해드리면, 자, 문제는 지금 3번 분의 일상에 있는 어떤 그 문제는요, 상처 그 자체보다 그 상처를 아직도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게 더 문제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상처는 생길 수 있죠, 그쵸? 맞아요. 상처 받고, 상처 계속 가슴에 남아서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상처 그 자체보다도 그 상처를 아직도 나 혼자만 다 감당하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서운할 때 서운하다고 말을 한 적이 없고, 해결되지 않았던 관계에서 아픔이 너무너무 많이 왔고요. 밤에, 특히나 막 이럴 때, 후회가 올라와. 막 자책을 해. 나 왜 그랬을까? 계속 자책해, 후회해. 근데 이게 되게 습관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누구나 어떤 일을 하고 후회가 될 수도 있고, 자책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혼자 해버릇하는 게 너무 습관이 된 거예요. 자책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냥 정말 잘했고 그게 최선이었는데도 내가 그렇게 해놓고 내 선택을 못 믿어. 그거예요. 그리고 어떤 관계에서도 뭔가 한 번도 제대로 된 끝맺음을 맺은 적이 없이 후회하고 자책하는 걸로 관계가 항상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제일 바라는 게 뭐냐? 내가 내 선택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으면 좋겠어. 나 좀 안정적이고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좋겠어. 나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이걸 내가 제일 바라는 거예요. 자, 신이 나를 왜 도와주려고 할까요? 명확해요. 아주 명확해요. 3번 분은 혼자서 가정, 가족, 일상, 삶을 지켜왔어요. 누구한테 기대지 않았어요. 차라리 기댔으면 좋았을 걸 싶은 순간도 있지만 어쨌거나 기댈 수도 없었고 기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나한테 오는 이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눈앞에 어떤 일어나는 모든 현실 있죠. 이 문제들을 나름대로 굉장히 성실하게 관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복을 받을 자격이 있대요. 신이 나한테 주는 이제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내 삶을 내가 선택해도 되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경제적으로 독립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독립하실 수 있어요. 이 독립의 힘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손 벌리거나, 하기 싫은 말 해야 된다거나, 기대야 된다거나, 이래야 되는 거 없어요. 내가 경제적인 힘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자, 경제적으로 다 독립되고 했는데 내가 정서적으로 그 사건, 그 사람에게 그 상황 계속 매여 있어서 뭔가 신경 쓰고 연연하고 이런 거 이제 없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아무도 나를 올가매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나만을 위해서 소비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선택을 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게 결국에 뭘로 이어지냐면 주도권을 쥐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 속도감이 있어요, 변화에는. 3번 분이 받을 변화에는 속도감이 있어요. 불안 대신에 확신을 갖게 되고 밤에 생각도 줄어들고 맨날 밤에 하는 생각이 너무 컸어, 사실 3번 분은. 근데 그 밤에 하는 생각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감정 소모도 많이 없어질 거고 미래를 내가 설계한다라는 어떤 그런 감각이 있다. 삶이 단단해져요. 그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 나 이러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다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뭔가 내 삶을, 내 미래를 책임 못 지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없어져요. 직업적으로도 보면 사업적으로, 직업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수입 구조,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있죠? 그런 게 생기실 거고 내 이름으로 인정받을 거예요. 내 이름, 내 브랜드 혹은 내 직무, 직위 이런 걸로 인정을 받으시게 될 거다.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기 시작하실 거예요. 내가 이 직장에 다녔어 몇 년 후에는,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 몇 년 후에는,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몇 년 후에는 이 사업이
언제까지 어떤 결과를,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플랜을 짜기 시작할 거다. 생기가 있고 선택권과 주도권이 다 나한테 있을 때 가능해지는 일인 거예요. 금전적으로도 보면 자산 자체도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저축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투자에 대한 운도 좀 받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안했던 흐름 있죠. 돈. 나가는 돈도 일정치 않아. 막 들어오는 돈도 일정치 않아. 이런 돈의 흐름은 좀 종료될 거예요. 그래서 여유롭게 자금도 좀 확보가 가능해지고 그걸 또 모으고 갖고 있고 지켜내는 힘도 강해진다라는 거. 자, 인간관계 볼게요. 3번 분을 지치게 하던 관계가 정리되기 시작해요. 왜? 그 사람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연, 나한테 정말 필요한 인연이, 진짜 인연이 내 곁에 머물게 된다. 가족하고 동료 간의 관계도 좀 안정돼요. 근데 여기에서의 가족과의 안정이란 가족과 사이가 좋아야지만 안정되는 분들은 가족과 사이가 좋아지실 거고요. 가족과 거리를 둬야만 내가 안정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가족 간의 관계에서 더 이상 내가 얽히고 설키는 일 없이 정확하게 분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연애도 보면 감정적으로 막 소모를 크게 해왔던 그런 연애는 종료될 거고 안정감이 있다거나 책임감이 있다거나 이런 연인과 함께하게 될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리고 몇몇 분은 결혼, 동거 이렇게 뭔가 좀 현실적으로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진전이 좀 가능해져 보인다. 강하게 들어온다. 라는 거고 건강적으로도 봤을 때 되게 신경 써가지고 아프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신경 쓰면 두통, 신경 쓰면 소화 안 되고 신경 써서 막 이렇게 눈 아프고 신경 써서 목 아프고 근육 아프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불면증 오고 이런 거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거 되게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자, 신이 나한테 해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제가 해석을 해드릴 테니 꼭 기억해 주세요. 3번아, 너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어. 이제는 버티는 삶이 아니야. 누려도 되는 삶으로 가고 있고 네가 지키고자 한 것들 위에 플러스로 평온함을 얹어줄게. 더해줄게. 이거예요. 그리고 3번 분이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리딩을 듣는 시점 오늘 포함해서 7일 동안 행운을 끌어당기는 주문을 알려드릴게요. 딱 7일 정도 혼자 한번 말씀해보세요. 나는 안정과 평안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안정과 평온함을 허락할게요. 정말 허락하세요. 정말 진심으로 허락하세요. 진심으로 받아들일 마음으로 말하시면 돼요. 이 주문은 불안한 에너지를 차단하고 현실의 운 자체를 상승시키는 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3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4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고르신 분은 나한테 들어오는 이 기쁜 소식이 우연이 아니에요. 이 구조가, 하나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축복이다 라고 보셔야 하거든요. 이게 반짝 지나가는 행운이 아니고요. 오래 누릴 수 있는 어떤 삶의 토대가 깔리는 그런 흐름이에요. 자, 현재 나의 상황, 무의식, 내 감정들을 먼저 해석을 해드릴게요. 카드를 보면서. 이미 기회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마 작년부터도 스물스물 기회들은 계속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사은품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상태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보면 아니 이 중에서 진짜 내 길은 뭐지? 이런 질문을 내가 스스로 계속 던져요.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이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 저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 이 사람이 맞을까 저 사람이 맞을까? 내가 다 손절해야 될까? 관계를 이어가야 될까? 이렇게 뭔가
진짜 뭘 선택해야 되나? 이걸 계속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설레임도 있겠죠. 선택지가 일단 많으니까. 설레임은 있는데 불안함도 동시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으니까. 감이 안 잡히니까. 자, 나한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문제는 능력이 아니고요. 연결이에요, 연결. 혼자서 다 하려다 보면 지쳐요. 그리고 누군가하고 뜻이 좀 맞아야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나 혼자 가려고 그러면 멀리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번분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혼자야, 인생은 혼자야, 결국에 혼자야, 이걸 외치고는 있지만 나는 어떤 식으로든 믿고 함께 갈 사람들이 필요해요, 나한텐. 같이 만들어가는 관계, 같이 만들어가는 일이 정말 나한테 중요해요. 자, 신이 나를 왜 도와주려고 할까요? 왜냐면 4번분은 성장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기회를 키울 줄 알고요. 사랑을 품을 줄도 알고요.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그릇이 있어요. 그걸 이미 내가 살아온 그 모든 시간들 동안 내 삶에서 내가 증명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력도 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자격도 충분해요. 안 도울 수가 없죠. 이런 사람을 도와야지 어떤 사람을 도와요. 그쵸? 신이 나한테 주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자, 균형이 잡히게 해줄 거예요, 아마.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뭔가 빠르지는 않은데 확실히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인다거나 올해 쭉 가면서 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신뢰할 수 있는 고객, 신뢰할 수 있는 상사, 신뢰할 수 있는 동료, 신뢰할 수 있는 연인,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인맥들이 등장한다거나 수입과 관계와 생활 패턴이 세 가지가 다 안정되어 있게 된다거나 심지어 저는 4번분에게 이 부의 그릇, 이 돈, 금전운이 굉장히 좋게 들어온다고 보여지거든요.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4번분을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일상에 많을 거예요. 자, 이 기쁜 소식, 이 소식들은 나한테 어떻게 이득이 될까? 이거를 조금 더 깊게 해석을 해보면 내 삶을 불안하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기준이 일단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감정 소모가 확실히 감소되고요. 미래 계획도 구체화될 거예요. 삶은 단단해질 거예요. 제가 분야별로 이어서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직업적인 거, 사업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보면 협업을 하거나 공동적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다 같이 뭔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소규모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1인 사업이나 큰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에는 고객들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나의 고객과의 시너지가 매우 잘 맞게 된다거나 이런 것에서 성과가 있고요. 장기적인 계약이나 좀 안정적인 포지션 있죠. 약간 이 직업적이나 사업적으로 이렇게 불안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포지션을 갈 수 있는 것에 어떤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4번분은 막 일자리가 없다. 뭐 이렇게 못하겠다. 이런 말이 안 나올 거예요. 내가 좀 더 욕심내서 꼭 가야 되는 곳에서의 어떤 욕심이 좀 들어올지언정 뭔가 일이 안 되고 갈 곳이 없고 나를 뽑아주지 않아서 힘든 건 없어요. 내가 일에서 번아웃이 오거나 내가 일이 힘들다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내 욕심이 크다 보니까 내 욕심만큼 안 와서 힘든 거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게 아니면 괜찮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금전적인 거에서 꾸준히 수입이 들어올 거예요. 저축하는 것도 저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서 뭐 이번 달 저축 안 해 이러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이 금전운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만큼 매달 저축하시면서 최소한의 이 안정된 이 그냥 에너지를 내가 계속 구축해 놓는 게 재밌고 좋을 거예요. 그 기분, 그 에너지에 따라 금전운은 더 커질 거고요. 그리고 자산 관리 이런 것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 돈에 대한 불안감 자체가 많이 감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해야 되거나
돈이 내 삶에 지금 제일 문제라거나 이런 거 없이 혹은 돈 문제가 있어서 좀 힘들었던 4번 분도 그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인간관계에서도 진짜 내 편 있죠. 내가 진짜 믿을 만한 이런 말을 해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가 형성돼요. 이제껏 내가 계속 주면서도 못 받았다. 그런 관계는 내가 끊어낼 수가 있게 되고 나한테 줄 때 나도 그걸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 거의 다 모든 4번분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주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연애를 봤을 때에도 진지하게 만나게 될 거예요. 현실적으로 사랑하고 조건도 맞춰보고 계획도 해보고 진지한 만남을 하기 위해서 미래까지 함께 볼 수 있는 만남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관계 안에서도 보는 눈이 좀 많이 달라지실 거다라는 거. 결혼, 미래 이야기 이런 게 좀 오갈 수 있는 그런 진지한 관계를 갖게 되실 거라는 거. 그리고 결국에 이 관계는 성장시킬 거예요. 서로를. 이 연애가 4번분이 하는 연애는 서로를 성장시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건강적으로도 보면 생활 안에서의 리듬이 회복돼요. 호르몬적인 부분들, 이런 호르몬적인 질환들 이런 게 있었던 분도 컨디션이 안정되면서 내 호르몬 수치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거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몸도 회복될 거고. 수호신의 메시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4번아 조급해하지 마. 조급해하지 말고 너가 준비한 너만의 그 속도로 모든 것들을 성장시킬 수 있어. 그렇게 성장시키면 돼. 급하게 해서 좋을 건 지금 단 하나도 없단다. 네가 만든 어떤 너만의 기반 위에 내가 그 기반 위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 오래 갈 수 있는 행복을 내가 얹어줄 테니까 너가 만든 그 기반 위에서 천천히 오래도록 행복만 하면 돼. 내가 그걸 도와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마지막으로 행운을 끌어당기는 주문 알려드릴 거예요. 자, 오늘부터 지금 이 리딩을 듣고 나서부터 플러스 7일 동안만 이 주문을 꼭 혼자서 되뇌이세요. 7일 후가 달라질 거예요. 자, 뭐냐면 나는 성공과 사랑과 내 능력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성공과 사랑과 내 능력을 받아들입니다. 이 안정된 성공을 허락합니다. 허락해주세요. 아시겠죠? 장기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 운을 이 주문이 강화시켜줄 겁니다. 그러면 4번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